소설 쓰는 김중혁입니다. 오늘은 하얀 영상, 빈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영상은 제가 내일은 초인간 두 번째 이야기 극장 밖의 히치코크를 쓰는 영상입니다. 실제 영상이고요. 제가 소설을 쓸 때 녹화를 해놓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쭉 틀어놓고 국내 최초로 오디오 코멘터리, 영화의 오디오 코멘터리가 아니라 소설의 오디오 코멘터리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죠. 아카데미 극장은 여느 도시의 오래된 극장과까지 쓰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쓸 때는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에 어떤 문장을 쓸까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과 선택을 머릿속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세 개의 삼각형의 문장이 잘 쌓여서 견고해지는 순간 그 소설은 방향을 잡게 된다. 어떤 방향을 선택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문장이 하나의 제시라면 두 번째 문장은 그 제시의 논리를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 문장은 이 소설의 스타일을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이야기의 매력, 두 번째 문장에서는 논리, 세 번째 문장의 스타일이 합쳐지면 이제 그 소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쓰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또 엄청난 다양한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문장, 가장 큰 차이라면 극장을 운영하는 이라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아마도 곧 삭제될 문장일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곧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도시의 오래된 극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르지 않았다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거의 무한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장을 쓰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이 하나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라면 다 지우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쓰게 될까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게 다르지 않았을까? 일단 외관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다시 고쳐먹은 것 같죠. 그래서 외관을 묘사하기로 했습니다. 외관은 낡았고 쉼표를 넣었죠. 이때부터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묘사를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초인간 첫 번째 이야기가 유니크한 초능력자들, 거기서는 첫 문장이 공상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상우라는 주인공, 한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면 두 번째 소설인 극장 밖의 히치코크는 누가 주인공일까? 아카데미 극장이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이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이어서 세 번째 문장은 아주 쉽게 쓰여졌죠. 외관은 낡았고 시설도 노후됐다. 극장 어디를 둘러봐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써놨는데요. 이 문장이 쉽게 쓰였던 것은 낡음에 대한 묘사를 한 번 더 중첩되게 함으로써 이 소설의 스타일을 완성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은 아마도 올드스쿨한 예전에 어떤 극장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묘사를 자주 할 것이다라는 선언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극장 어디를 둘러보아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아카데미 극장의 묘사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지니게 되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들게 되네요. 녹이 쓴 부분도 많았다라는 것 역시 세상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새로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 인간들, 이 주인공들은 아마도 녹이 쓴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녹이 슬었다는 건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있는 것이고, 구석에 있다는 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녹이 쓴 부분이 많았다는 건 자기들의 처지나 상황을 그대로 극장에 대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소설을 주인공들이 쓰는 게 아니라 소설가인 제가 쓰는 것이지만, 아마도 소설가인 저의 느낌과 소설 속 주인공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과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장소가 지니고 있는 상징 같은 것이 다 비슷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쓰게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물체들은 빛을 흡수했다라는 것 역시 어쩌면 부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사물들은 갈증난 운동선수들처럼 개걸스럽게 빛을 빨아들였다라는 문장. 건물들이, 사물들이 좀 오래될수록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죠. 빛을 반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짙은 블랙의 느낌으로 빛을 다 흡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아카데미 극장이다 보니까 극장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초반부에 상당한 분량을 극장을 묘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할 때부터 저의 어떤 선택이었고요. 첫 번째 책에서는 공상우라는 인간의 길지 않은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의 도입부는 아주 오래된 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의 역사를 그 외관으로부터 표현하자. 그런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사건으로 시작을 해야지 보는 분들의 흥미를 붙을 수 있고 좀 더 박진감 넘치겠지만,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과 달리 조금은 더 정적이고 차분하면서 묘사가 더 많은 그런 책을 쓰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우고 있죠. 이렇게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문장부터 10번째 문장까지 쓴다고 하면 다시 계속 읽어보면서 글을 써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5번째, 6번째 문장을 돌아가서 그 문장을 고쳐서 전체의 가닥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중간쯤 되면 한 방에 수십 페이지의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도입부에서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고 뜯어 맞추고 방향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면서 조금씩 단락을 완성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문장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단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신뢰는 언제나 해질녘의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죠. 오래된 사물들은 갈증난 운동선수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을 넣어서 문장을 다듬고 부풀리고 이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게 어딜 둘러봐도 어둑어둑했다 라는 문장을 또 추가했고요. 단락 하나를 끝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글쓰기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단락 하나를 모두 끝내지 못했죠. 이제 이렇게 저는 소설을 단락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이 쌓여서 소설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락 단위로 그게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쌓이면서 소설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장을 고친다는 느낌보다는 단락을 하나 완성하고 그 단락이
완전 무결하게 정리되어 보이면 다시 그 다음 단락을 이어붙이고, 그리고 단락들을 계속 하나의, 말하자면 레고 블록의 피스처럼 만든 다음에 그 피스들을 계속 재배치해 가면서 그렇게 소설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이 몇 개 더 생겼죠. 새 것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들도 길가의 아카데미 극장을 보고는 저렇게 시간을 흡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아카데미 극장이 낡았지만 매력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와, 저 공간은 참 매력적이다. 시간이 지났지만 참 좋아 보이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극장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아카데미 극장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걸 지우고 있죠. 지금 다시. 이 녹화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작가들의 육필 원고, 친필 원고 같은 것들을 전시해 놓거나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력이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그 이력을 그대로 저장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해두면 어떤 문장을 썼다가 지웠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의 흔적이 남아서 친필 원고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녹화를 조금씩 해두고 있었는데요. 물론 소설 쓰는 전 과정을 녹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어떤 중요한 시기, 시작할 때나 뭐 마무리를 할 때나 하이라이트 부분을 쓸 때나 그럴 때는 잊어먹지 않고 녹화 기능을 켜두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고요. 외장 하드디스크에 수많은 녹화 기록이 있지만 이게 가장 최근의 녹화 기록이고, 내른 초인간 두 번째 이야기를 쓸 때 이렇게 녹화를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제 소설을 쓰는 과정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소설들을 보면 단락들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5개의 문장 정도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대화를 할 때는 한 줄을 떼기도 하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아주 빠른 전개가 보이는 듯한 그런 문단 구조 배치를 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이게 실제 책의 간격과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길게 하나의 단락을 쓴다는 것은 아카데미 극장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을 보여주려면 빠른 전개보다는 이렇게 아주 느리게 천천히, 마치 헬리캠에서 그 공간과 장소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내는 분위기의 단락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걸 키워드로 빼놨죠. 이렇게 생각해 두어야 할 것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요. 계속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스크리브느라는 프로그램의 화면이고요. 보통 이렇게 저는 배치를 하고 쓰는데, 왼쪽에는 등장인물들이나 장의 배치 같은 것들을 크게 볼 수 있게 마련해 두고요. 가운데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편집하고 있는 문서의 창을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써있던 저 부분은 참고해야 될 부분, 혹은 다음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거나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서 전개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요. 오른쪽에는 그 나눠져 있는 건 인스펙터 화면들인데, 여기는 이제 인물들의 특성이나
어떤 인물의 외관을 그 얼굴을 그려서 띄워두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 한 화면에서 제일 왼쪽에는 큰 그림, 그리고 가운데에는 지금 쓰고 있는 현재, 그리고 오른쪽에는 앞으로 써야 할 그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메모를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첫 번째 문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쓴 문장을 보면 장소와 함께 사람까지 나오고 있죠. 극장의 정면에는 여전히 손으로 그린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고,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포스터를 그리는 게 그의 취미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아카데미 극장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머릿속에 설정해 두지 않았지만 쓰는 과정에 추가되는 설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터를 따라 그리는 게 그의 취미였다, 이런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으로 이 포스터를 그릴까, 하루 종일 포스터를 그린 다음에 유리장에 이걸 전시하는 게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전시회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그림에 취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극장 운영과 함께 포스터를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취미의 연장일 수도 있고, 아주 자신의 일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설정 혹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펼쳐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다라는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게 추가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설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덧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처음에 묘사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걸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쓰는 과정에서 추가되기도 하고요, 즉흥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고 있고요. 생각보다 꽤 긴 그런 문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 아카데미 극장으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문단은 김영준 사장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장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건데요. 소설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소를 보여주고 그 장소 속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수법 혹은 자주 쓰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장소와 함께 그 사람의 직업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먼저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 그 장소와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 플러스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면서 소설의 이야기가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20분 넘게 혼자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요. 소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떤 식으로 소설을 완성하면 좋을지, 소설이 완성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글을 쓰러 가보겠습니다.